사실 저희가 그 1월 CPI 발표가 있었죠. 그래서 요 앞두고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제 뭐 JP 모건 쪽에서도 아마도 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은 뭐 증시는 폭락할 수 있고 예상 수준에서만 나오면 뭐 1%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시장에서도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들 많이 했었는데 물론 장중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. 뭐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. 잠시 좀 지수를 보시도록 하시죠. 자, 다우 지수는 0.5% 하락을 했습니다. S&P 500 거의 그냥 보합이에요. 0.03% 내렸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0.6% 오르면서 그냥 혼조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잠시 후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내용들을 좀 보겠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. 그랬으면 사실 뭐 월가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증시는 더 뭐 1, 2%대 이 폭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방을 했어요. 거기다가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외의 이 결과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지수에 있어서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간밤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 두 기업이 나스닥 지수를 이제 살렸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이따가 특징주 흐름에서 엔비디아는 좀 나오겠지만 엔비디아는 뭐 지금 뭐 AI 관련해서 뭐 챗 GPT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 상당히 좀 참 전망이 좋다라는 평가들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요 며칠 또 쉬어가다가 간밤에 한 7%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.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뭐 노조 결성하는 움직임 나오고 이래서 오히려 악재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바클레이즈나 이런 데에서 뭐 테슬라 지금도 단숨에 많이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어. 뭐 이런 또 긍정적 평가 나오고 하면서 아주 뭐 이렇다한 큰 호재는 없었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러면서 지수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나연아님 굿모닝입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. 자, 그럼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 어떻게 나왔나 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 CPI 뭐 PPI 하면은 크게 네 가지를 좀 보게 되죠. 일단 그냥 헤드라인 지표라고 그래서 그냥 전년 대비 CPI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전월 대비로는 얼마나 올렸는지 해서 전년비, 전월비 수치 하나 보고 변동성이 큰 뭐 식음료라던가 에너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물가 지수 그러니까 근원 CPI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년비, 전월비로 해서 4개의 항목을 저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면 모든 게 다 포함된 전년 대비로는 6.4%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. 시장 예상은 6.2였고 전월은 6.5였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확률적으로 한 6에서 6.3 나올 거야라고 예상했던 게 약 65%의 확률이었는데 그 밴드 안에 없이 오히려 더 사실은 높게 나온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월보다는 낮아졌다. 그래서 지난번 9월 9.1% 정점 찍고 나서 그래도 7개월 연속 계속 이 상승폭이 둔화는 되고 있잖아. 그래서 최악은 면했다.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뭐 1월에는 뭐 계절 조정, 뭐 항목 이런 비중 조정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예측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 있어. 라고 또 많이들 또 위안을 삼는 그런 멘트들을 나오면서 또 증시 자체도 큰 폭락이라던가 뭐 이런 변동성을 좀 피해 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월 대비로도 0.5% 상승을 했는데요. 전월 0.1과 비교를 한다면 좀 상승폭이 컸죠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플레 이 둔화 속도가 또 조금 이렇게 멈칫하고 있다. 라는 우려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예상 수준이 0.4, 0.5 요 정도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월비는 우리가 나쁠 것이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예견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충격이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CPI가 12월보다
상당히 좀 높게 나왔던 것은 뭐 주택 가격이라던가 식음료,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 물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5.6, 전월비로는 0.4 나오면서 뭐 예상을 소폭 웃도는 정도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 물가 지표를 보고 이제 다양한 또 코멘트들이 나왔을 텐데, 자, 모건 스탠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로엔가트 이 분석가는 뭐라고 했냐면, 인플레가 분명 정점은 찍었다. 뭐 옆에 차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찍었죠. 하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이번 1월 CPI가 이게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BMO의 벤 제프리 채권 전략가 역시 강력한 노동시장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 수준으로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, 연준에서는 뭐 우리 올해 금리 인하 없어, 긴축 상태 오랜 기간 지속될 거야,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. 근데 이번 인플레 지표가 그 연준의 이런 관측, 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하게끔 만든 지표였다.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또 이 4분기를 지나면서 많은 뭐 주요 펀드들이 4분기 동안 어떤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보고하는 그 시즌이 됐죠. 얼마 전에도 이제 큰 공무원 연금 거 한번 살펴봤고, 이제 오늘은 우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제 지분 변동 관련 공시를 해서요, 요거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사실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낙에 큰 규모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, 이 상위 10개 종목 외에도 뭐 변동이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워낙에 큰 상위 10개라는 것은 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. 지난 3분기에는 이 10개, 상위 10개 기업들의 큰 변동은 없었는데 4분기에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애플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면 좀 나오고 있고요. 쉐브론에 대해서는 지분이 좀 줄었고,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거의 뭐 12% 정도 지분이 축소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, 하나하나 보면 애플은 그래서 약 30만 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약간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게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. 작년 10월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앨러가니, 이 보험사, 대형 보험사를 인수를 했는데, 이 앨러가니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의 주식, 이게 같이 합쳐지면서 지분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접적으로 애플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게 합산이 된.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한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지분들이 합산이 되는 게 있고 또 합산되지 않는 게 있어서 앞으로 요 지분 변동 보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플을 추가로 매수한 건 아니라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는 730만 주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이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로의 뭐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분을 늘렸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또 많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던 그런 이슈고, 자, 그리고 대만의 이 TSMC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잖아요. 요걸 지난 3분기 때 거의 뭐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. 그때 그러니까 인수한 주식수가 6,010만 주에 달하는데 이거를 이번 4분기에 830만 주까지 줄여놨습니다. 그러니까 3분기 때 투자했던 거에 86%를 그냥 또다시 매각을 한 건데,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낙에 좀 장기 투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TSMC를 3분기에 대규모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10위권에 올려놨었다가 이거를 거의 한 3개월 사이에 또다시 거의 대거 매도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는 뭐 그런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